간식 한 번 나눠 먹은 게 다인 줄 알았는데요. 그 간식이 사실은 사람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값비싼 덫이었다는 걸 애들은 몰랐고 어른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 회차에서는 그 덫의 한가운데에 구사장, 고성희,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버린 박성재, 아이 이지환, 그리고 멀찍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지혁, 지은호, 김다정까지 모두 끌려 들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밤 공기가 묵직해진 시각, 구사장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자 옆에 있던 여자가 재빨리 머리를 매만지면서 말했는데요. 구사장님, 박성재 씨 빨리 들어가게 해요. 동네 사람들 보기 전에. 구사장은 피식 웃으면서도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야, 박성재. 얼른 들어가. 괜히 오해 살 행동은 하지 말고. 그 옆에서 여자가 장난스럽게 그러나 은근히 선 넘는 말투로 말을 이었죠. 걱정 마요. 오빠랑 외박했다는 말 안 하면 되잖아요. 박성재는 그 말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는데요. 웃음 끝이 금방 씁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자기 체면도 구사장 눈치도 아니고 지은호 얼굴이었거든요. 쓸데없는 오해 만들지 말라고 늘 잔소리하던 지은호가 이 장면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지 너무 뻔히 보였던 거죠. 선배, 그런데 얽히지 말라니까요. 사람은요, 안 봐도 되는 걸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전에 툴툴거리며 하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구사장이 운영하는 라운지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동네 라운지였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서비스가 있었고 그 간식 담당이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술자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손님들에게 고성희는 늘 웃는 얼굴로 안주와 과일, 간단한 요깃거리를 내어놓았는데요. 그 웃음 뒤에 있는 피곤함과 불안은 눈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매일 보고 있었고요. 성희 사장님, 오늘도 간식 풀코스죠? 직원 하나가 농담을 던지자 고성희가 웃으면서도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생에 이렇게 아기가 딱딱 맞을 수는 없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맞추고 끝낼게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겼는데 박성재는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아기라는 단어, 딱딱 맞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요즘 들어 더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성희의 습관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아이가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요즘 엄마를 점점 믿지 못해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조차 고성희가 다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까지요. 그 무렵 다른 골목에서는 그 아이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가방끈을 꼭 쥔 채 친구랑 통화하다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야, 나 그냥 알아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뭐 하는지, 뭐 하고 다니는지. 친구가 괜히 농담을 섞어서 물었습니다. 야, 설마 진짜 니네 이 사장님이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그래? 라운지라며? 그럼 이상한 사람들 많겠네. 이지환은 단번에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몰라. 근데 이상하잖아. 간식 나눠준다면서 왜 밤마다 화장을 하고 나가? 왜 내 앞에서는 영수증 숨기고 전화도 목소리 낮춰서 받아? 친구는 어른들 다 그러고 산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이지환에겐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누구랑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 간식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 엄마가 나한테도 맨날 먹으라고 준 적이 거의 없거든. 간식이란 말이 이지환에겐 이상한 암호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여전히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한마디에 묶여 있었는데요. 쓰러진 고성희가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도 분명히 자신을 향해 은호야라고 불렀던 그 순간 말이죠. 그 후로 고성희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라운지로 옮겼다는 애매한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여러 번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자기보다 먼저 모든 걸 눈치채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죠. 선배, 저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또 무슨 일인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사람 하나 더 껴야 될 것 같은데. 이지혁은 장난처럼 말했지만 금방 진지해졌습니다. 지은호가 이 톤으로 전화 오는 날은 10중 8구 마음속에 오래 묵힌 얘기를 꺼낼 때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둘은 회사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고성희 사장님이지? 지은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배, 요즘 초능력 생겼어요? 아니, 내가 그런 얼굴 할 때는 늘 비슷한 사람들 때문이더라고. 옛날에는 너한테 고백했다가 차인 사람들 때문에 울고불고 했고, 요즘은 너한테 말을 안 해준 어른들 때문에 이런 얼굴을 하지. 지은호는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말, 고성의 눈빛, 그리고 묘하게 기시감이 들었던 감정들까지요. 저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은호야라고 부를 만큼 오래 찾았던 사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철에게서 가끔 흘러나오던 옛 얘기, 그리고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건넸던 힌트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이고 있었거든요. 지은호. 사람 인연이 한 번 꼬이면 몇십 년을 돌아와서라도 다시 만난다고 아버지가 그랬거든. 고성의 사장님이 널 보면서 그런 표정을 지었다면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긴 좀 그렇다. 지은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라운지에 가보려고요. 간식이 뭔지, 그 자리가 뭔지 내가 직접 보고 싶어요. 이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나도 같이 갈게. 지은호가 놀라서 쳐다보자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집이 무너질 것 같다고 나만 붙들고 있을 순 없잖아. 이번엔 너 집도 좀 같이 봐줄게. 이 말은 지은호에게도 이지혁 자신에게도 낯선 결심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또 다른 무게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식탁 위에 놓인 설거지를 마무리하면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이상철을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이상철 휴대폰에 김장수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하나 와 있었거든요. 무심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름이지만 김다정에겐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상철과 박영나, 정순이가 모여 술자리를 가진 날 취기가 오른 이상철이 그때 장수만 그런 짓 안 했어도라고 중얼거렸던 걸 다정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김장수라는 이름은 이 집에서 금기어처럼 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문자 내용을 보고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금방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더 불안해졌는데요. 이 집도 뭔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비밀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리고 밤 영업이 시작되자 구사장은 늘 그랬듯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박성재는 계산대와 홀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 표정과 구사장 눈치를 동시에 살피고 있었고요. 구사장이 슬쩍 다가와 박성재 어깨를 쿡 찔렀습니다. 야, 박성재. 너 요즘 표정이 더러워졌다. 돈 때문이냐, 여자 때문이냐, 친구 때문이냐? 다요. 박성재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눈가는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친구. 지은호, 이지혁 그 둘한테만큼은 구질구질한 내 꼴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뭐 여기까지 왔네요. 구사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누군가 대신 맞아주는 꼴을 꼭 보게 돼 있어. 넌 지금 나 대신 욕 먹어주는 중이고 성희 사장님은 또 다른 누굴 대신해서 여기 있는 거고. 박성재는 그 말이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성희 사장님 얘기는 왜 꺼내요? 구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냐, 그냥 세상에 공짜 간식 없다는 얘기지. 바로 그 순간 입구 쪽에서 한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밖에 학생이요. 안 들어보낸다 했는데 계속 성희 사장님 찾으면서 서 있어요. 구사장, 고성희, 박성재.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희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고요. 혹시 남자애야? 머리 짧고 가방 메고. 고성희가 묻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청 화난 얼굴인데 울 것 같기도 하고요. 고성희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앞치마 끈을 풀고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박성재는 뒤에서 그 모습을 따라가며 이상한 예감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문을 열자 밤 공기에 섞인 술 냄새와 음악 소리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문 앞에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고성이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는데요. 겁먹은 아이 표정과 화난 어른 표정이 동시에 섞여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간식 나눠주는 데야? 고성이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보려고 했습니다. 여긴 그냥 사람들이 힘들어서 잠깐 쉬어가는 곳이야.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끊고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누가 엄마더러 대신 일하래? 엄마가 나 대신 야근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온 거야.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구사장은 멀찍이 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애가 섞인 눈빛으로 고성이를 보고 있었고요. 고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설마 진짜 엄마가 여기서 이상한 거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지환은 잠시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했어. 인생에 이렇게 아기가 딱딱 맞을 수 없다고.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근데 엄마 인생은 왜 이렇게 밤마다 딱딱 맞아서 여기 오는지 그게 이상했어. 고성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기가 던졌던 말이 이렇게 아이 마음을 파고들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누가 너더러 내 대신 일하래? 내가 너 일만 시켜먹는 엄마야? 고성이가 울컥해서 그렇게 말하자 이지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혼자 맡고 있는 거면 나도 조금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어디에 맡고 있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 말이 라운지 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박성재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요. 구사장의 표정도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돈, 계약, 체면 같은 것들로 버텨온 사람이지만 그 앞에 선 아이의 말에는 대꾸하기 힘든 구석이 있었거든요. 잠시 정적이 흐른 끝에 고성이가 결심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알았어. 여기서 이 얘기 더 하면 엄마가 더 작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일단 나가자. 그리고 구사장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 그만둘게요. 제가 다 버리고 나올게요. 구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고성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마디를 짧게 던졌습니다. 내가 버리고 나오는 게 뭔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고성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새로 생길 후회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는 표정이었고요. 밖으로 나가는 고성이와 이지환 뒤를 누군가가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라운지 앞 골목에 있다가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말들을 거의 다 듣고 있었거든요. 간식이라는 단어, 버리고 나올게요라는 말, 그리고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까지요. 지은호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돌아서면 이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자신을 은호야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성희 사장님. 뒤돌아본 고성의 눈이 잠시 허공을 헤매다가 지은호 얼굴에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고성이가 먼저 웃으려고 했습니다.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지은호 씨. 지은호는 농담을 꺼낼 정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불러놓고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해요.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지환은 둘 사이의 묘한 공기를 알아차리고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가 지금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도 이 사람 앞에서는 평소랑 다르다는 건 느껴졌거든요. 고성이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네요. 저도 다 알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요. 지은호가 솔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인지 아니면 저도 피해가야 하는 어른인지 정도는 알고 싶은 거죠. 이 한마디에 고성의 얼굴이 휘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은 다 못 말하겠어요. 대신 약속 하나 해줄래요? 내가 말할 준비되면 그때 도망가지 말고 들어줘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부터 지킬게요. 이 말은 고성희뿐 아니라 이지환에게도 묘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 시각 라운지 안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구사장은 카운터에 기대 서 있고 그 앞에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정산서와 술병 몇 개, 그리고 오래된 빚이 놓여 있었고요. 너도 나가고 싶지? 구사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네. 박성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도 버리고 나오고 싶어요. 근데 저 하나 나간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구사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빠져나가면 또 다른 애가 들어오겠지. 세상 일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 누가 대신 들어오고, 누가 대신 욕먹고, 누가 대신 간식 나눠주고. 박성재는 고성희를 떠올렸습니다. 성희 사장님은 그 대신의 끝 같더라고요. 누군가 대신해서 여기까지 흘러온 사람 같아요. 돈이든 인연이든 잘못이든. 구사장은 처음으로 약간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김장수라는 이름 들어봤냐? 익숙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옛날에 형들 입에서 많이 들었던 이름, 박진석이 술에 취하면 가끔 욕하던 이름이기도 했고요. 예전에 너희 선배 쪽이랑 나랑 그리고 그 집 어른들이랑 좀 꼬인 일이 있었지. 그때부터 시작된 돈이 아직도 안 끝났어. 구사장이 말한 선배 쪽에 박성재는 자연스럽게 이지혁, 이상철, 그리고 김장수까지 떠올렸습니다. 한 세대 위 어른들의 선택이 지금 자기 세대 사람들까지 잡고 흔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른들 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사장은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다 라고 말해주면 편하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쉽게 체념하는 인간 같진 않아서. 이 말은 박성재 마음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자기가 체념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 판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처럼 들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뒤 사람들 마음은 각자 다른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지환을 앞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거기 나간 건 우리 집 때문이기도 하고 예전에 엄마가 잘못 끊어낸 인연 때문이기도 해. 이지환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엄마가 자기 앞에서 숨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느꼈습니다. 엄마, 나 다 알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고성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래전 또 다른 아이에게서 들었어야 했던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한편 이지혁 집에서는 김다정이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김다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번엔 그냥 구경만 하지 말자. 성희 사장님 얘기도, 구사장 얘기도, 김장수 얘기도. 그냥 어른들 문제라고 치우지 말고 우리가 아는 선에서라도 같이 파보자. 이지혁은 그 말에 가볍게 웃으려다가 결국 못 웃었습니다. 너까지 이 판에 끌어들이고 싶진 않은데. 김다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끌려 들어왔어. 내가 힘든 표정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난 이 집 판 안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혼자 버티겠다는 말 이제 그만 좀 해. 이 말은 그동안 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되라고 말해오던 이지혁에게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조용한 방 안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김장수. 김장수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들고 숫자들을 한 줄씩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찍힌 입금 출금 내역에는 구사장 이름, 이상철 이름, 그리고 눈에 익은 또 다른 이름들이 섞여 있었죠.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식 비용 정산 미결. 김장수는 피식 웃으면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수 그 아이 아직도 모르나 보네. 간식이라는 건 원래 누군가를 속이기 제일 좋은 포장이라니까. 이 문자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이번 화에서는 끝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동시에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암시만 남기죠. 이상철, 구사장, 그리고 또 한 명. 화면에는 잠깐 동안 읽음 표시만 여러 줄 떠 있습니다. 이렇게 29화 예상 줄거리는 겉으로는 간식과 외박 같은 사소한 말들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어른 세대의 오래된 빚과 거짓말,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아이들의 두려움과 분노가 본격적으로 튀어오르는 회차로 흘러가게 됩니다. 박성재는 처음으로 이 판에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판을 뒤엎을지 선택해야 하는 지점에 서게 되고, 지은호는 고성희와의 묘한 인연을 외면할 수 없게 되고, 이지혁과 김다정은 더 이상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라는 말 뒤에 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뒤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김장수와 이름만 스쳐 지나가던 어른들 정순이, 조옥래, 박영나, 박진석의 과거가 서서히 현재 인물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예고편 같은 회차가 되는 거죠. 다음 회차에서는 이 간식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던 진짜 거래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맡고 있었는지, 그 진실의 일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